윤창중 시국 토크쇼 한반도의 새 역사를 쓰자. 2월 12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호텔 인터블고 대구, 2월 19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다이아몬드 호텔, 2월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캐피탈 호텔. 토크쇼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사항은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전화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남시장 이재명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봤겠습니다만,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시민 여러분께서는 성남시장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윤창중은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과연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대한민국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 나름대로 천착해 봤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탐색하기 위해서 과연 이재명의 정신적 세계, 특히 이념, 국가관, 역사관, 철학은 과연 무엇인가? 이재명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충전재가 과연 무엇인가를 저는 깊이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그 이재명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충전재, 특히 그 이념적, 사상적 충전재, 그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사상과 이념이 과연 무엇인가, 그 정체가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가 추적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서점에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다,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을 제가 샀습니다. 제가 지금 이재명 씨가 쓴 책을 선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태극기 집회에 나가보시지 않은 분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면서 자신이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수 우파라고 규정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지 않은 분이 만약 계시다면 저는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라는 이 끔찍한 책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제가 간곡히 권유하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보수, 나는 보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 정말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들 가운데 이런 이념적, 사상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 야당에서 지지율 2위다, 3위다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이 돼서 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을 걸고 걸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 그리고 개인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노력했던,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이 일거에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지고도 남는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를 대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 70년이 다 되도록 국가 단위로 또는 개인 단위로 추구했던 모든 것을 일거에 갈아엎어버리고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인 1917년 블라디미르 레닌이 일으킨 볼셰비키 혁명의 재현을 이 땅에서 목도하고야 말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호히 저는 예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재명이가 쓴 자신의 책에 쓴 이 혁명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볼셰비키 혁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것은 붉은 혁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윤창중 칼럼 세상에 이재명의 붉은 혁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제가 부들부들 떨리는 심정에서 제가 올렸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볼셰비키 혁명으로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그의 모든 철학과 역사관, 그의 꿈이, 그의 야심이 이 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소개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 여러분의 공감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중에 볼셰비키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대한민국을 활주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목도해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것이 올해가 볼셰비키 혁명 100주년입니다. 1917년이죠. 이 일제 침략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이 국권을 상실한 조선, 그 조선의 청년들이 1917년이죠.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한 지 7년이 되는 1917년 그 볼셰비키 혁명, 레닌의 볼셰비키주의 국가를 한반도에 세우자는 그러한 꿈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으로 인해서 무산되고, 그 무산되었던 볼셰비키주의 국가의 꿈이 마침내 건국 이후 68년 만에 쾌거를 이루게 되는, 그 꿈이 완성되는 그 쾌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될 것입니다. 그의 책은 이재명이가 지난해 12월 3일 세월호 유가족 옆자리에서 행한 길거리 연설을 인용하는 그
것으로 시작합니다. 길거리 연설을 인용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바꿔 말하면 거기에 이재명의 영혼이 다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주도 세력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래 70년이 넘도록 우리 사회의 힘센 자들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을 힘센 자와 힘이 없는 자로 이분하는 볼셰비키주의의 전형적인 이분법적 이 대별법입니다. 이분법적 그 분열법이에요. 우리 사회의 힘센 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폐악과 테러와 반역과 학살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보수 우파로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끌어왔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오고 있는 이 지도층은 온갖 폐악을 저질렀고 테러를 범했고 반역을 했고 학살을 저질렀는데도 전혀 책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음 표현을 보면은 더 충격적입니다. 머슴이 머슴의 자리를 떠나서 주인에게 가해 행위를 하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머슴을 머슴 자리에서 내쫓고 지은 죄만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머슴이라 보는 거고, 그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국민을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일견 맞는 소리입니다. 퍼블릭 서번트라고 해가지고 공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도. 그러나 여기에서 이재명이가 말하는 머슴이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를 말한 겁니다. 그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아니죠. 그 국민이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프롤레타리아 노동자가 대통령을 머슴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재명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충전재라는 것은 마르크스 레닌의 계급투쟁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의 계급투쟁.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의 연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혜택을 보는 합리적인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된 문제의 뿌리는 재벌 대기업 체제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의 주인이 노동자인데, 이 노동자의 세상이 되지 못하는 그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재벌 대기업 체제라는 거예요. 이재명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재벌 체제를 해체하고, 지금 삼성, 현대, LG 이런 재벌, SK 이런 재벌을 해체하고 노동자들이 뿌린 만큼 거두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들의 양보가 아니라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레닌이 말한 노동자여 투쟁하라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이 말한 절대 자본가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벌 체제를 해체하고 노동자들이 뿌린 만큼 거두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들의 양보가 아니라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우리는 더 참으면 안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듭시다.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에 대한 노골적인 선동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2등, 3등, 4등을 하는 그런 나라가 이게 과연 맞는 나라냐 이거죠.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볼셰비키 국가 건설의 꿈의 완성이 바로 볼셰비키 국가주의, 볼셰비키 혁명이 비로소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던 대한민국에서 성남시장 이재명이라는 가면을 쓴 사람에 의해서 구현이 되는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을 저는 이재명이가 쓴 이 책을 근거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허무맹랑하게 이재명을 볼셰비키 추종자라고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색깔론이 아닙니다. 그가 쓴 책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노동자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노동자임을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노동자라고 말하면 빨갱이라는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노동은 신성합니다. 선생님도 공무원도 경찰도 대기업에 있든 중소기업에 있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두 노동자입니다.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하는 이재명의 정신적, 지적 수준에 대해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군대 가기 전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어설프게 물든 대학 2학년생 정도의 운동권 학생 수준이다. 문제 이 소위 말한 이재명은 지금 변호사이고 어느 대학교 법대를 나왔고 지금 성남시장을 하고 있지만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머리를 채우고 있는 충전재는 어설프게 물든 볼셰비키 추종주의자, 어설프게 주체 사상에 물든 탐닉하는 운동권 대학생,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군대 가기 전에 운동권 2, 3학년생 정도의 수준이다. 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를 보면요,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정식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대학 교정 안에 이 돌아다니는 찌라시, 뭐 민족 해방이니 볼셰비키 혁명이니 이러한 찌라시를 몇 장 읽고 또 의식화된 선배나 동료들하고 막걸리, 소주 마시면서 마치 그게 사상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거품을 무는 그 군대 가기 전 지식적으로 참 철없는 대학 2학년생 정도의 운동권 학생이 바로 이재명이의 수준이다. 그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혹세무민 곡학아세에 성공해서 야권에서 무슨 문재인 다음에 또는 뭐 안희정과 쌍벽을 이룬다 한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 그리고 이재명의 이러한 이념적 사상적 그 배경과 그 뿌리에 대해서 아무런 탐색 보도를 하지 않고 심층 보도를 하지 않고 마치 이재명이가 좌파의 트럼프처럼 이재명을 미화하는 대한민국 그 언론의 그 쓰레기 언론의 그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재명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의 등장은 노무현의 등장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보수 우파의 정치적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이런 때에 나타나는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 볼셰비키 혁명주의자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명백하게 본인이 볼셰비키주의적 혁신 정당을 하고 싶다고 그가 자신의 그 연설이나 어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노무현을 철저히 모방하고 있는 이재명. 그 이재명의 이 책을 읽다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 5년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자살을 통해서 세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했던 그 온갖 망발의 일부를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귀중한 자료가 되는데 여기를 읽어보면 이 노무현의 이 황당무계한 볼셰비키주의가 그대로 이재명한테 전달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재직 시절인 그 재직 시절에 제 기억으로 두 번째 자신의 정신적 이념적 정체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임을 숨김없이 고백하는 그러한 계기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 두 번째가 아니라. 그 첫 번째가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은 2006년 9월 22일 오전 11시 그 늦더위가 상당히 기승을 부릴 때였어요. 근데 그 경복궁 안에 고종의 서재라고 하는 그 집옥재라는 그 고종의 서재 그리고 경복궁 북문이죠. 그 청와대 비서실에서 그 분수대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그 경복궁으로 통하는 그 북문이 있습니다. 그게 신무문이라는 건데 그 고종의 서재인 집정재와 그 경복궁 북문 신무문이죠. 그것을 45년 만에 개방하는 기념식을 하는데 그 청와대 이웃에 있는 청운초등학교 5학년 일반 학생들 그 5학년 일반 학생들이 이제 동원이 된 거죠. 그 참석을 해가지고 그 기념식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 어린 학생들, 그 땀을 뻘뻘 흘리는 어린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람 간에는 지배와 피지배가 있습니다. 내 희망은 지배와 피지배 간의 차이가 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지배와 피지배,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투쟁이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은 그야말로 볼셰비키 혁명의
자리 잡은 그 노무현 대통령도 과거에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게 된 건 아닙니다.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좌파, 종북, 주사파들을 접촉한 거예요. 그리고 그네들이 성경처럼 갖고 다니는 그 찌라시, 그 찌라시를 보고서 노무현은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아닙니까? 이래도 아닙니까? 노무현 재단에서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항의를 해 주십시오. 자, 세상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가 사람 간에는 지배와 피지배가 있다. 네? 노동자여 권리하라. 바로 그거죠. 내 희망은 지배와 피지배 간의 차이가 작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을 놓고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광화문 촛불 시위를 가면은 4살, 5살 먹은 아이들 또는 초등학생들이 어른 얼굴을 한 초등학생들이 그 젊은 부모의 어떤 사상교육에 젖어 있기 때문인지 어른 얼굴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참 어린 아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그 머리와 얼굴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악마, 악녀로 만들고 거기에 목까지 참수를 하고 목을 자른 거죠. 그 참수를 해가지고 그걸 이런 고무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땅바닥에 굴리게 하는 그런 굴리기 게임을 합니다. 네? 그 굴리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단두대가 있고 프랑스 혁명 때에 콩코드 광장에 나왔던 그 단두대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을 감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처박아가지고 처참한 몰골로 심판을 받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재현하고 있는 그 현장에 4살, 5살 먹은 아이를 무등을 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땅에서 굴려가지고 깨지게 만들고 볼링 하듯이 이런 악랄한 부모, 무모하고 무식한 것과 똑같은 장면이 바로 그 경복궁 개방 기념식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 앞에서 세상은 지배와 피지배자다. 정말 개탄스러운 거죠. 바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계급 투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참 정말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재명이가 하겠다는 거예요. 노무현이 자신의 이념이 레닌주의임을 더 숨기지 않은 그게 바로 제 기억에는 그 5년 임기를 마치고 2009년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기사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지배와 예속이다. 지배와 예속이다. 역사라는 것을, 인류 역사를 지배와 예속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에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지배 그리고 예속에서 발생하는 재반 갈등의 문제이고 모든 것의 근원은
지배와 예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지배와 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르크스 레닌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청와대에 참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런 대통령을. 인류 역사를 지배와 예 속의 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계급투쟁의 역사로 설명하고 있는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급투쟁론을 자신의 철학으로, 중심적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대통령을 우리가 청와대에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있죠. Manifesto of Communist Party. 공산당 선언. 거기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예속적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지배적인 부르주아 계급과의 적대 관계 속에서 투쟁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계급 투쟁론인 겁니다. 지배적인 부르주아, 바꿔 말하면 보수 우파 계급을 프롤레타리아 계급, 예속을 받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적대 관계 속에서 부셔야 된다. 이게 바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속에 들어있는 계급 투쟁론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공부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저는 찌라시 볼셰비키 추종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했다면, 이분들이 공부를 한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다면 이미 이러한 부질없는 이론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공부를 했거나 어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관한 책을 읽었거나 하는 그러한 지식적인 탐구를 통해서 볼셰비키 혁명, 볼셰비키주의에 대해서 체득한 게 아니라 좌파, 볼셰비키, 아스팔트 좌파들, 이러한 뜨내기 좌파들로부터 배운 거라 이거예요. 귀동냥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섭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섭다. 참 한마디로 말하면 얼치기 좌파 궤변가다. 이게 바로 노무현이었고, 그 노무현을 흉내내 가지고 이런 책을 쓴 이재명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노무현의 그 지긋지긋한 참 넌더리 치게 하는 역사 타령과 계급 타령, 참 얄팍하고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를 저렇게 간단하게 몇 마디로 패대기 치고 돌을 던지는가. 여러분,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정신적 상처 참 시달렸습니까? 그걸 좀 이재명이가 그대로 복창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세상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음을, 역사의 수레바퀴도 되돌려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국민 99%의 삶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여러분, 여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 5년, 4년, 9년이 아무리 그 국정이 난맥이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99%의 삶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중상을 입고 통진당을 해산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맞서 거기에 들어가는 현금 유입을 막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 민주주의가 중상을 입은 겁니까? 민주주의가 중상을 입은 거예요. 한반도 정세는 전쟁을 향해 치닫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한반도 정세가 전쟁 상황까지, 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닫게 된 것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무력 도발, 군사적 도발을 했기 때문입니까? 김정일, 김정은이의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에 대한 무자비한 포격 도발, 이런 것 때문에 전쟁 일보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한반도를 완전 전쟁 공포 상태로 몰아넣은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를 전쟁 상태로 몰아놨던 겁니까? 여보세요, 이재명 씨. 그렇게 선동을 해서 정말 공부가 짧은 사람, 또 마치 무슨 좌파를 해야만 멋져 보이고 의식이 있어 보이고 공부 꽤나 하고 책 꽤나 읽었다고 착각하는 참 얼치기 국민들, 그 얼치기들을 선동하는 그 곡학 아세, 아무리 요설을 부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재명 씨는 대한민국에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의 기득권자들은 대한민국이 지금 1%로 지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부와 기회, 권력과 자원을 틀어지고 놓지 않았고 갈수록 독점은 심해졌다. 완전히 계급 투쟁론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붉은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게 바로 이재명이의 철학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폐단과 절망의 끝에서 그 진원지를 알아채게 됐다. 그건 바로 친일 매국. 지금 대한민국이 친일 매국자, 분단과 쿠데타, 학살과 독재로서 지배해온 소수의 부패하고 불의하며 부도덕한 기득권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헬조선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사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야당에서 문재인과 지지도를 다투고 안희정과 다투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큰일입니다. 정말 제가 저 같은 낙관주의자들 입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큰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객관적 근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 기세로 지금 이제 촛불시, 광화문 촛불시를 말한 거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완성하기 위한 건국혁명. 말이 민주혁명이지, 민주공화국이지. 대한민국을 붉은 혁명으로 완전히 갈아엎어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건국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건국혁명. 이재명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하는 거라는 거예요. 건국혁명. 피 흘리지 않는 명예혁명, 99%를 위한 흑수저들의 혁명을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9%의 흑수저들의 혁명을 이뤄내야 한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1%와 1%의 기득권과 그 친일파 세력, 매국노들, 살인과 테러를 일삼아왔던 1%, 그리고 블랙홀처럼 나머지 99%를 빨아가고 있는 그 착취그룹 1%와 99%
흑수저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99%가 혁명을 이뤄내야 한다는 거예요. 모조리 뒤엎자는 거예요. 건국혁명이고 명예혁명이고 프로레타리 혁명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친일파 3대가 떵떵거리며 살아온 나라다. 네?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승리한 풍토. 대한민국이 그랬습니까? 물론 불의가 있었고 친일파가 있었죠. 그 친일파와 불의에 대한 저희 분노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성장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그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 정말 노무현 당신이 말하는 친일파의 세상이었고 완전히 불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패배한 그러한 부도덕한 대한민국이었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대한민국의 건국에서부터 오늘의 일까지 대한민국을 향해 마구잡이로 돌을 던지는 반대한민국적 세력, 그 반대한민국 세력의 그 본질을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참 유감없이 보여줬다. 참 한탄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런 이재명에게 여보시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북한이 단 한 차례만 핵실험을 했지만 남북 교류를 중단하고 제재 압박을 박근혜 정권이 가했기 때문에 북한이 3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핵기술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3차례, 4차례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적인 제재 위주의 대북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민족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보다 약소국인 국가들도 전시작전 통제권을 그 국가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완전히 주사파가 갖고 있는 그 대한민국 주한에 주둔하고 있는 그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그 폄훼, 왜곡, 선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맡기지 않고 조기에 환수해서 독립자주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모양을 갖추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재명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 우파의 엄청난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2017년, 올해입니다, 올해까지 완전히 미국에서부터 가져오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주국방이라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왔는데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무기한 연기를 시킨 거 아니에요. 무기한 연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런 시련 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5년치 임기 동안 4년 지금까지 임기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이양을
무기한 연기시킨 거. 그건 정말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참 금자탑을 이룬 거다. 만약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 노무현의 2017년 전작권 2양 그 환수 약공약이 지켜졌고 북한과는 정전협정을 폐지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철폐하고 휴지조각에 만들고 그래서 종북 세력이 그야말로 광화문에서 노골적으로 종북활동을 할 수 있고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마침내 2017년 올해 한반도의 운명은 백척간두. 노무현 소위 말하는 문재인 씨가 말한 공약한 김대중과 김정일이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실현될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노무현의 완전 복사판 아바타. 과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선 후보로 거론조차 과연 해야 되겠느냐? 과연 해야 되겠느냐?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의 이념적 정체는 무엇이냐? 지금 충남지사 안희정, 지금 문재인의 지지도를 추적하고 있다는데 안희정의 정체는 뭐냐 이거예요. 안희정이야말로 노무현의 참 정신적 교사였고 이념적 교사였고 그가 고려대학을 다닐 때에 그가 걸었던 그 이념적 그 과정을 제가 언젠가 조만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안희정이든 문재인이든 누가 되든 간에 노무현의 부활인 겁니다. 왜 대한민국 언론은 이런 것을 낱낱이 분석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주사 맞고 태반 주사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만 그게 기사가 되는 겁니까? 왜 문재인과 안희정과 이재명의 이념적 실체에 대해서는 그냥 묻어버린 겁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언론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물론이고 전 언론은 좌경화되어 있고 좌파의 개가 되어서 그 개들이 개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초래한 정국, 바로 그게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진영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관심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저 윤창중 결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후원 거듭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